가로등 하나 없고 차량도 거의 다니지 않는 힐리엄 로드에서 한 여성이 총상을 입고 쓰러졌습니다. 그 길을 지나던 대학생 3명이 길가에 세워진 차량 한 대와 그 옆에 사람의 시신처럼 보이는 형체를 발견합니다. 차량에 다가가는 것조차 두려웠던 이들은 즉시 911에 신고했고 경찰은 비교적 신속하게 현장으로 출동합니다. 피해자는 로빈 슈필바우어로 확인됐고 수사 초반 범인은 이미 정해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총의 주인, 분노로 가득 찬 문자 메시지, 그리고 그 사람이 그곳에 있었다는 단 하나의 증언은 한 사람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I did not do this. But you have nothing to hide. That's not true. I don't know. What do you think did it? I don't know. I'm starting to think maybe JD did it. I know you know. You're not here by accident. Stop yanking my chain. Stop wasting my time. Tell me the truth or let's go. 그러나 467일 후 그 확신은 완전히 무너지며 예상치 못한 반전이 드러납니다. When I got all of this information and I talked to a dozen different experts, I realized I'd locked up the wrong person. Sorry. 로빈 슈필바우어는 1981년 10월 출생으로 군인 아버지와 전업주부였던 어머니 밑에서 자랐습니다. 행복한 결혼 생활과 안정된 커리어를 이어온 부모의 모습을 보며 그녀 역시 엄마가 되어 그런 가정적인 삶을 살기를 꿈꿨습니다. 하지만 로빈의 마음속에는 모순이 공존했습니다. 아버지처럼 단정하고 성실한 남자에게 끌리면서도 동시에 어딘가 위험해 보이는 나쁜 남자에게도 강한 매력을 느꼈던 것입니다. 2003년 로빈은 지역의 한 카페에서 일하던 중 제러미 데이비드 슈필바우어를 만나게 됩니다. JD로 불리던 그는 자신이 미 해병대 출신이며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 전투 경험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는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진전됐고 서로 떨어질 수 없는 사이가 된 끝에 2005년 결혼에 꼴이 납니다. 결혼 후 로빈과 JD는 두 아이를 낳았지만 육아와 현실적인 문제들은 부부 사이에 점점 균열을 만들어냈습니다. 한편 부부는 교회에서 미혼모로 아들을 키우고 있던 케이티 핍스를 알게 됩니다. 로빈과 케이티는 빠르게 친해졌고 케이티는 로빈과 JD의 집을 자주 오가며 아이들을 돌봐주고 함께 여행을 다니는 등 점차 가족처럼 지내게 됩니다. 로빈은 케이티를 믿을 수 있는 친구라고 생각했고 불안정해진 자신의 결혼 생활에 대해 곧 이혼하게 될 것 같다는 속내까지 털어놓았습니다. 그러나 로빈을 걱정하는 친구처럼 보였던 케이티는 로빈 몰래 JD와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로빈은 이혼 소송을 제기했고 2013년 이혼이 확정된 뒤 JD는 케이티와 재혼합니다. 로빈은 이혼 후 아이들과 함께 부모의 집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JD와 케이티는 여러 공통점을 공유하고 있었는데 그중 하나가 총기에 대한 애정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보유한 총기 컬렉션은 상당한 규모였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결혼 생활에도 긴장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JD와 로빈 사이에는 아이들이 있었고 그로 인해 로빈은 여전히 두 사람의 삶에 완전히 배제될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케이티는 이를 견디지 못했고 로빈이 계속 그들의 삶에 남아있다는 사실에 강한 질투와 불안을 느꼈습니다. 이혼 후 로빈은 아이들과 함께 부모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JD와 로빈은 면접 교섭권과 양육비 문제를 두고 끊임없이 다투고 있었는데 한 번은 JD가 매달 $400의 양육비 중 일부를 다시 빌려달라며 케이티와 함께 꾸린 가정을 유지하는 데 써야 한다고 요청한 적도 있었습니다. 로빈은 분노했고 그 분노는 곧 깊은 우울로 바뀌어갔습니다. 설상가상으로 JD와 케이티는 로빈 부모의 집에서 불과 몇 집 떨어진 곳으로 이사해왔습니다. 로빈은 원치 않아도 그들을 마주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케이티와 로빈 사이에는 극심한 적대감이 자리 잡았고 그 사실은 주변 사람들 모두가 알고 있는 공공연한 비밀이었습니다. 로빈, 케이티, 그리고 JD 사이의 긴장은 점점 극한으로 치달았고 언제 폭발해도 이상하지 않은 상태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2014년 4월 7일 밤 로빈은 두 아이를 재운 후 어머니에게 잠시 나갔다 오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행선지는 밝히지 않은 채 그녀는 혼자 어둠 속으로 차를 몰고 나섰습니다.
그것이 자신의 인생에서 마지막 운전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로빈은 알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그녀는 차가운 도로 위에서 숨진 채 발견됩니다. I think I found a dead person. It's a woman and there's blood all over her face and hanging out of her head. Where at? Gillian Road. I'll get somebody right out. 차량에는 손상 흔적과 접촉 자국, 긁힌 흔적, 그리고 페인트가 옮겨 묻은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수사 당국은 단단한 물체, 아마도 금속성 물체가 창문을 여러 차례 가격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깨진 흔적이 남았고 창문에는 분홍색 얼룩이 번져 있었습니다. 로빈의 몸에서는 격렬한 몸싸움이 있었음을 보여주는 흔적들이 발견됐고 머리에 한 방의 총상을 입고 사망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사건 초기 로빈의 지갑과 휴대전화는 현장에서 사라진 상태였으므로 단순한 강도 사건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로빈을 알고 지내던 사람들로부터 본격적으로 정보를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배우자나 전 배우자가 사망했을 경우 수사관들이 가장 먼저 주목하는 대상은 대개 배우자 또는 전 배우자입니다. 그러나 당시로서는 JD나 KT 혹은 그 누구를 특정할 만한 결정적인 증거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사건 당일 저녁 KT는 아들과 함께 친구 집에 갔고 JD는 삼촌과 맥주를 마시며 시간을 보낸 뒤 소파에서 잠이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사건 당일 그는 집에 하루 종일 있었고 로빈을 보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잠들기 전에 뭔가 안 좋은 예감이 들어서 아내 KT와 삼촌에게 문자를 보냈다고 말했습니다. Maybe 9:40ish, 9:50 at that. Because I started sending text messages and calling. Because I sent one to my wife. She said, we're good. Everything's okay. I was like, okay. 그는 로빈에게도 다 괜찮냐고 문자를 보냈지만 로빈에게서 답장은 오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I didn't get a text or anything from her. I was like, okay. Tried calling her. Got a voicemail. Like, all right. Maybe she's busy sleeping. I don't know. 초기에는 경찰도 이 설명에 어느 정도 수긍했습니다. 하지만 형사들은 통신사를 통해 그녀의 휴대전화 기록을 복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 문자 메시지들 속에는 JD와 로빈 사이의 대화가 분명히 남아 있었고 로빈은 7일 저녁 JD와 만나기로 되어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JD를 다시 경찰서로 불러 조사를 진행하며 이 문자 메시지 기록을 제시하며 그를 추궁했습니다. Do you have any plans to meet Robin Monday evening? No plans. How do you explain these text messages? Let me read these to you in case your memory's failing you. 경찰은 복구된 문자 메시지에 대해 JD에게 해명을 요구했고 JD는 결국 처음 진술에서 자신이 완전히 솔직하지 못했음을 인정했습니다. 그는 그날 밤 로빈을 만나기로 했던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만남 장소는 외부가 아니라 로빈이 살고 있던 집에서 불과 2집 떨어진 자신의 집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JD에 따르면 두 사람은 다가오는 새 학기 준비와 아이들 문제, 면접 교섭권, 그리고 전반적인 양육 계획에 대해 이야기를 나눌 예정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JD는 로빈이 약속된 시간인 9시 30분에 나타나지 않았고 결국 그 만남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사건 당일 KT는 밤 10시쯤 외출해서 돌아왔고 밤 9시 30분경 잠시 자리를 비웠던 삼촌 역시 다시 10시쯤 집으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사람 모두 10시에 JD가 집에 있었다고 증언했습니다. 9시 30분부터 10시 사이 JD가 잠시 혼자 있었던 시간대가 존재했던 것입니다. The last person this earth to have contact with her, and that contact was arranging the meeting that she made. Yes, sir. And that makes me number one suspect no matter what. You need to meet whether what happened. Approximate time, y'all were supposed to meet 9:30 Monday evening, yes? Approximate time. Yes, sir. How come you did? My Uncle Ty was over with drinking beer, decided to play pool. How did you communicate that to her? She's gonna be the person you are meeting at 9:30. Honestly, sir, skipped my mind. JD는 전처와의 만남을 비밀로 해야 했던 그럴듯한 이유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혼과 재혼 이후 로빈과 그의 아내 KT는 서로를 극도로 증오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JD의 추가 설명에 따르면 KT가 그날 저녁 친구를 만나러 외출할 예정이었기 때문에 만날 장소를 자신의 집으로 정했습니다. 즉, KT가 집에 없을 것이므로 로빈이 집에 와도 두 사람 사이에 충돌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계산이었습니다. KT는 JD가 다시 로빈과 불륜 관계에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과거에 그는 로빈과 결혼한 상태에서 KT와 바람을 피웠고 이제는 KT와 결혼했지만 KT는 그가 다시 로빈과 관계를 맺고 있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 KT는 매일같이 JD를 몰아붙였고 하루도 마음 편할 날이 없었습니다. 사실 사건 당일도 KT는 JD와 심한 말싸움을 한 후 집을 나갔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한 KT와 로빈은 JD를 두고 물리적 충돌까지 벌인 적이 있었습니다. 특히 사건 발생 약 5개월 전에는 격렬한 몸싸움이 있었고 아이러니하게도 KT는 로빈을 폭행하며 내 남자에게서 떨어져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수사관은 KT의 휴대전화를 압수했고 그 안에서 충격적인 기록을 발견합니다. 사건 발생 전 약 2주 동안 KT는 JD에게 무려 300통에 가까운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 내용은 대부분 로빈에 대한 분노와 집착, 욕설과 위협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리고 로빈이 살해되던 바로 8시간 전쯤에 KT는 JD에게 이렇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행복한 가족을 꿈꾸던 내 삶은 끝났어. 더 이상 이 짐을 너에게 지우지 않을게. 믿고 싶지 않지만 이건 네가 시작한 일이고 나는 이걸 끝낼 거야. 수사팀은 KT 또한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있었습니다. Run a scenario by you. Katie's not stupid. She's pretty sharp. She finds out y'all are having a meeting that night. That's why she's pissed. That's why she's not at the house. You set the meeting up. In my very soul, I believe you know what's going on here. 형사들은 KT가 범행을 저질렀고 JD가 그녀를 보호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할 가능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습니다. 수사팀은 KT를 불러 조사했습니다. What's wrong with Deb and why? I don't know. You've got motives that we don't like. Not much, but it's so that's why you get it. Y'all had conflicts in the past. Have you ever threatened to kill her? No, I haven't. Because a couple folks have said you have. KT는 끝까지 결백을 주장했지만 형사는 그녀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I'm not gonna sit here and tell you that I liked her because I didn't. But my father died when I was 2. I buried my mother when I was 18 years old. I know what it feels like to grow up without a parent. I would never do that to anybody. I'm not a murderer. I may be a lot of things, but I'm not a murderer. KT에게도 알리바이는 있었지만 힐리엄 로드의 범행 현장에 다녀오기에는 충분하고 설명되지 않는 시간 공백이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수사팀은 결정적인 증거를 발견합니다. JD와 KT의 집에서 분홍색 권총이 발견되었는데 로빈의 몸에서 제거된 탄두와 정확히 같은 구경이었습니다. 총기에는 손상 흔적이 남아 있었고 로빈의 차량과 충돌하면서 묻은 분홍색 페인트 자국도 확인됐습니다. 더 나아가 KT는 과거 SNS에 바로 그 총을 들고 있는 사진을 올린 적도 있었습니다. 분홍색 총과 분명한 동기, 그리고 누적된 분노, 모든 정황은 KT를 범인으로 가리키고 있는 듯 보였습니다. KT는 자신과 아들 디에고가 그날 저녁 친구 집에서 시간을 보내다가 밤 10시 13분쯤 떠났다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KT의 친구는 KT가 9시 50분쯤 떠난 것으로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이 경우 KT에게는 로빈을 살해할 충분한 시간이 생깁니다. 하지만 KT는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I did not do this. But you have nothing to hide. That's not true. I don't know. What do you think did it? I don't know. I'm starting to think maybe JD did. I know you know. You're not here by accident. Stop yanking my chain. Stop wasting my time. Tell me the truth or let's go. 한편 수사관들은 확실한 증거를 모으기 위해 JD를 불러 진실을 말하라고 압박했습니다. 처음에는 술에 취해 잠들어 있었고 아무것도 모른다고 주장하던 JD는 이번에는 KT가 어쩌면 전처 로빈을 살해했을지도 모른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그는 자신이 잠들기 전 아내 KT가 극도로 분노한 상태였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날 밤 그녀가 정확히 어디에 있었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분명히 심하게 화가 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JD는 다시 한번 진술을 번복합니다. 사건 당일 사실은 로빈과 힐리엄 로드에서 만나 대화를 나누고 있었고 그 도중 KT가 현장에 나타났다고 말한 것입니다. Moments later, hear tapping on the glass. End up opening the door and I see Katie there. JD의 설명에 따르면 분노한 KT는 로빈과 말다툼을 시작했고 사이에 끼어 난처해진 JD는 나는 여기서 빠지겠다며 현장을 떠났다고 합니다. 그 이후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는 알 수 없으며 확실한 것은 KT가 로빈을 살해하는 장면을 직접 목격한 것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거짓 진술을 했던 이유에 대해 아내 KT가 로빈을 살해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녀를 보호하려는 마음에서 거짓말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KT는 오히려 JD가 범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28세 KT 스필버는 1급 살인 혐의로 체포되어 기소됐습니다. An Amarillo woman has been arrested for the murder of 32-year-old Robin Diane Spielbauer, whose body was found at 34th and Helium Road Tuesday. 28-year-old Katie Yvonne Spielbauer has been charged with murder in the first degree. She's the current wife of the victim's ex-husband. She's been booked into the Randall County Jail. KT가 약 1년 동안 구치소에 수감된 채 재판을 기다리고 있던 어느 날 담당 형사는 와이파이 추적을 통해 휴대전화의 위치를 약 30m 단위까지 특정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에 사건 당일 KT와 아들 디에고가 접속했던 와이파이 데이터를 다시 정밀 분석했고 그 결과 KT가 힐리엄 로드에 간 적이 없다는 충격적인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또 다른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로빈의 시신에는 끌린 흔적이 남아 있었고 흙 자국과 멍의 양상은 KT보다 훨씬 체격이 크고 힘이 센 인물이 범행에 가담했음을 시사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KT의 분홍색 권총이 발견됐고 탄두와 구경은 일치했으며 페인트 전이 흔적 역시 매우 설득력 있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총이 발견된 장소는 JD와 KT가 함께 살던 집이었습니다. 누구든지 만질 수 있었고 옮길 수도 가져갔다가 놓아둘 수도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When I got all of this information and I talked to a dozen different experts, I realized I'd locked up the wrong person. Sorry. In a case we've been following closely, 28-year-old Katie Spielbauer was released from jail today after being charged back in April of 2014 in the murder of her husband's ex-wife, Robin Spielbauer. KT는 약 1년간의 수감 생활을 마치고 교도소 문을 나섰고 그 순간 의심의 방향은 곧바로 JD에게로 옮겨갔습니다. KT는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했고 형사들은 이제서야 그녀의 진술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KT의 말에 따르면 로빈이 살해된 다음 날 그녀는 JD에게 로빈을 죽인 거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그러자 JD는 돌변해 무서운 얼굴로 그녀의 목을 움켜쥐고 벽에 밀어붙인 뒤 얼굴을 바짝 들이대며 문제는 내가 처리했어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이 진술을 계기로 경찰은 은행 ATM의 영상 기록을 확보합니다. CCTV에는 2014년 사건 당일 밤 9시 21분 사건 현장으로 향하던 로빈의 차량이 아마릴로 내셔널 뱅크 지점을 지나가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어 9시 27분에는 JD의 트럭이 같은 지점을 통과했고 9시 50분에는 그의 트럭이 다시 반대 방향으로 돌아오는 장면이 포착됩니다. 당시 로빈은 새 연인을 만나며 JD의 영향력에서 완전히 벗어나려 하고 있었고 그동안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던 양육비 문제 역시 본격적으로 요구하기 시작한 상황이었습니다. JD에게 그녀는 점점 사라졌으면 하는 존재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한편 JD의 보복이 두려워 그동안 진실을 말하지 못했던 한 친구가 훨씬 더 많은 이야기를 털어놓습니다. 그녀는 로빈이 살해되기 불과 며칠 전 JD를 만났다고 증언했습니다. 두 사람은 그녀가 살던 할머니 집 앞 현관에 앉아 대화를 나눴고 JD는 로빈과 KT 때문에 겪는 갈등을 쏟아냈다고 합니다. 양육비와 면접교섭 문제로 끊임없이 다투고 있으며 그 때문에 미칠 지경이라며 차라리 로빈이 자신의 인생에서 사라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그는 로빈의 머리에 총알 하나만 박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말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불과 5일 뒤 로빈은 실제로 머리에 총상을 입고 사망했습니다. 이 친구의 진술에 따르면 JD는 로빈뿐 아니라 KT 역시 자신을 괴롭히는 존재라며 극도로 혐오하고 있었습니다. 수사팀은 JD가 수사망이 좁혀질 경우 책임을 KT에게 전가하기 위해 자신이 보유한 여러 총기를 놔둔 채 KT의 분홍색 총을 사용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전처 로빈을 살해한 혐의로 JD는 유죄 판결을 받았고 종신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We want to get the bad guys and protect the good guys. It is our worst nightmare that we lock up the wrong person. But Katie spent 467 days locked in a cell because I ignored evidence that was available. I just didn't look at it close enough. I didn't look at it with an open mind. 이후 KT는 열심히 공부해서 법학학위를 취득했습니다. When I was released from jail, I immediately started school. I'm the first person in my family to graduate college. I got a bachelor's degree in legal studies, and I work as a defense paralegal for a wonderful attorney here in town. 그녀는 억울하게 누명을 쓴 사람들을 돕는 일을 자신의 사명으로 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영상 제작에 힘을 보태주실 분들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